요새도 해주고 해서 내가 고맙다는 얘기 하려고 오늘 아침 만나자고 했는데 다른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제 계획도 말씀을 드리고 그 좋은 말씀도 드리고 드립니다.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한 이야기는 좀 안 나누셨어요? 나는 그 사람 얘기를 왜 남의 얘기를 못 생각하게 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거기까지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내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가장 선명하게 반대하는 것이 윤석열을 지지한다. 예, 여당 못지않게 야권도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얘기를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요. 오늘 아침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이 1시간가량 만났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매개로 신당을 만든 건 아니냐라는 말까지 꽤 많이 나왔었는데 만남 직후에 두 사람 발언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금태섭 의원이 지난 보궐선거 때 우리 오세훈 후보를 위해서 유세도 해주고 해서 내가 고맙다는 얘기 하려고 오늘 아침 만나자고 했는데 다른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한 이야기는 좀 안 나누셨어요? 남의 얘기를 못 생각하게 왜. 새로운 당 창당이라거나 이런 거 얘기 나누신 거 있는지. 내가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인데 뭐를 내 생각할 때만. 혹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거기까지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 계획도 말씀을 드리고 이 좋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라서 말씀드리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일부 언론에 포착된 그 한 호텔에서의 1시간 비공개 회동 사진도 좀 찍혔습니다. 소 국장님, 바로 결론부터 두 분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은 금태섭 전 의원에게 고생했다, 덕담했겠죠. 그리고 나서 금태섭 전 의원이 자신이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왜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좀 설명을 좀 했을 거고. 예. 그거에 대해서 아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 다음 대선에서 삼지대의 역할은 별로 없을 것이다. 결국은 양강체제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이 새로운 신당 창당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신의 경험을 금 전 의원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얘기도 안 나왔을 수가 없겠죠. 두 사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관건은 지금 현재 야권의 흐름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을 누가 윤 전 총장과 결합하느냐,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변화의 필요성 등등 해서 그런저런 얘기를 좀 주고받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을 좀 저희가 꼭꼭 씹어서 듣고 싶은 게 나는 정치를 안 할 사람인데 뭐하러 신당을 만드냐? 내가 윤 전 총장과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다. 워낙 정치 원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저희도 여러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뭐하러 신당을 만드냐, 이 말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제3지대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1지대를 여당이라고 그러고요. 2지대를 제1야당이라고 그러고 이제 3지대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아니 2지대가 있는데 뭐하러 3지대 만드냐는 거죠. 문제는 3지대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3지대 주인이 이제 국민의힘의 대표 뽑고 하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이 3지대라는 것을 다 2지대 야당을 털어버려서 결국 이걸 어떤 면에서 누가 헤게몬을 잡을 것이냐. 바로 거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 잡기 위해서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을 누가 손잡냐에 따라서 이 2지대 주인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하. 지금 국민의힘 대표 뽑고 해가지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너무 단언하시는 건 아니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즉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인 윤 전 총장과 함께 손잡는 사람이 결국 2지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거를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이 지금 신당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3지대 해봤자 성공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양당 체제로 가는데 그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이 국민의힘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뭔가 외부에 힘을 가해서 이 자체를 그냥 흡수해버리는 이런 모양새로 저는 이지대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컨셉을 갖고 움직인다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결국 이 움직임의 힘은 윤석열 전 총장과 손을 잡고 갈 때 움직임의 힘이 있을 것이다.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현정 의원님. 이게 설명을 비교적 차분히 해주셨는데 네. 직관적으로 들으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아니 국민의힘은 안 된다면서 신당도 창당 안 할 거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얘기는 여당을 빼고 나머지를 다 모아서 윤 전 총장 손 잡고 본인도 힘을 쓰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1985년도에요. 신민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삼김 씨가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민한당이라고 있었어요. 민한당 같은 경우는 주로 친여 야당이라고 그래서 민한당에 뭐 의용 야당에다 있었어요. 그런데 김대중, 김영삼 씨가 힘을 합쳐서 이민우 총재를 앞세워서 신민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자, 근데 이 신민당이 1985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야당에서 민한당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신민당 쪽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면 신민당이 명실공히 제1야당이 돼버려요. 그 모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즉 예를 들어서 신민당이라는 조직 자체가 지금의 어떤 상황을 보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꿈꾸고 있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꿈꾸고 있는 게 제2의 신민당을 만들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즉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거의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죠. 아하. 즉 신민당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인데, 즉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게 그렇게 만들어야지만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대권 후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DJ YS라는 대권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윤석열이라는 대권 후보를 누가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 대권 후보 중심으로 정계는 개편되게 돼 있다는 생각이 아마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아닌가, 제 추측입니다. 예. 추측치고는 꽤 자세히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윤석열 쟁탈전이 중요하다. 근데 이도하 변호사님. 네. 최근에 윤 전 총장은 좀 정중동 행보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 정리가 돼야 누구를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여야 모두 당내 개혁이나 구조 변화를 모색하는 상황이 아니다. 물론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이 만났지만 윤 전 총장이 바로 움직임을 할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요. 예, 지금 이제 정중동 행보로 보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 쟁탈전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제 어제 뭐 이렇게 며칠 동안 사실은 호텔 이름을 말해도 되죠.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거물들이 많이 모였어요. 윤석열 쟁탈전에 나설 사람들이 지금 알려진 그 금태섭, 김종인 이 두 분 말고 다른 거물들도 모여서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게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황구단이 보이잖아요. 황구단 뷰라 그래서 천자가 하늘한테 이제 제사를 지내는 황구단 뷰가 있는 나인스 게이트, 거기서 이제 주로 식사들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선이 이제 1년이 안 남았으니까 다들 가슴이 울렁울렁 하시는 일단 거예요. 뭐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가슴이 울렁울렁 하시는데,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붕 떠 있지는 않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는 않고, 지금 본인이 이제 정치할 가능성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차례 이제 밝힌 거나 다름없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야 모두, 특히 야당도 전당대회도 하고 지도부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그 지도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할 때까지는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선 후보들 특징이 있잖아요. 대선 후보가 되면 페이퍼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지금 집에. 그러니까 보고서를 엄청나게 써서 여러 교수님들, 정치인들 막 보고서를 써서, 제안들이 쏟아지죠. 예, 그게 뭐 쇄도를 하고 있죠. 그걸 보고 있으면서 이제 여야가 지금 지도부 구성하는 걸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은 붕 떠 있진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윤석열 쟁탈전에 여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의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황들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당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미리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교수님, 네. 뭐 조영 원내대표는 내일의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는 얘기가 있다. 이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뭐 비판적인 목소리도 꽤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귀담아 들을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너무 교만하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자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얘기도 마찬가지. 물론 뭐 나중에 윤석열 전 총장과 뭐 같이 연합할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저는 어찌 보면요. 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제대로 해라.
이런 말을 저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윤석열 총장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라고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영원히 그럼 국민의힘과 안 할 거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조영 원내대표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또 경계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어찌 보면 돌려서 얘기한다고 봐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잘해야 윤석열 총장과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방법의 차이인 거지. 예. 지금 주영 원내대표처럼 뭐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을 곱씹어서 생각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윤석열 총장과 함께 갈 수 있는 또 다른 후보들을 함께 연합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지를 고민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인, 금태섭 두 사람의 묘한 만남 저희 뉴스탑10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한 명의 주목할 인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